네, 경제성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마 이번 학기의 마지막 그 강의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한 주 만에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 이 강의 자료가 다루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왜 이렇게 어둡게 나와? 이 티셔츠가 흰색이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오나? 큰일 났네. 네, 너무 사람이 너무 시커멓게 나오네. 네, 그 마지막 아마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같이 좀 즐겁게 해보도록 하죠. 뭐 맨날 즐겁게 해보자고 하는데 뭐 사실 그렇게 즐겁지는 않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개념입니다. 우선 세금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세후 현금 흐름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금이라는 걸 완전히 떼놓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세금이라는 거를 포함시켜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세금을 고려하면서 이제 현금 흐름 분석을 하자는 건데 오늘따라 이게 뭐 좀 지저분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봐. 뭐지? 막판이라서 너무 배짱인가? 네. 어,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보통 세금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금을 뭐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비용? 어떤 자꾸 비용이라고 하니까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재원, 예산, 살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동으로 뭘 하려면 우리가 학생회비를 걷든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모임에서 돈을 걷건 아니면은 에버랜드 가본 진짜 오래됐는데 친구들끼리 우리가 한 달에 뭐 5천 원씩 모아가지고 몇 달 후에 뭐 겨울방학에 같이 에버랜드를 가자 아니면 뭐 홍콩 여행은 좀 힘들겠구나. 대만 여행을 가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미국의 그 올리버 원더 홈스라는 정확한 이름은 올리버 원더 홈스 주니어더라고요. 네, 제가 풀네임은 이번에 작년에 강의 자료 만들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분이 그 세금에 대해서 남기신 명언이 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 우리가 문명화된 그 사회에 살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비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오기를 바라고 밤거리에 전등이 켜져 있기를 바라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길이 도로가 잘 포장돼서 덜컹거리지 않기를 바라고 제 시간에 기차가 도착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그 의지만을 갖고 다 구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만 온전히 맡겨두기에는 좀 곤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줄 모아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줄 만한 집단이 필요하고 그게 정부고요. 네. 정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죠. 예, 세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미화를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보통 세금이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세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세금을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분류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법의 두 가지 각각 분류가 있어서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것들을 크로스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관한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직접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거쳐서 간접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납세자가 뭐 이렇게 묻어있냐? 중앙 정부를 어떻게 그려야지 정부 같지? 네, 몰라. 그리스 신전처럼 그려보지 뭐. 네. 중앙 정부에 바로 이렇게 돈을 내는 걸 말해요. 네, 바로 이렇게 돈을 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 기둥 같구나. 그런데 이렇게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좀 힘들 수가 있어서 이게 직접세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거쳐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 요때
거치는 사람이 보통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죠. 네, 무슨 모노폴리 아저씨처럼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 뭐 어떤 것들을 주고 네. 네. 대신 돈을 받아서 그럼 여기에 일부는 세금인 거예요. 일부는 세금이라서 여기에 보태서 네, 그 세금 부분만 이렇게 정부에다가 내는 걸 간접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세금이 직접세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돈을 벌면 돈을 낸다. 세금이 발생하는 원천,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금은 좀 조세 저항이 커요. 조세 저항이라는 말은 세금을 걷고자 할 때 사람들이 아 이게 세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나 세금 내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거죠. 저항을 한다는 거죠. 왜 조세 저항이 크냐 하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걸 이제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종류를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전부 다 어떤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너 월급 받았지? 너 돈이 생겼구나. 거기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라. 너 상속을 받았구나. 야, 너 재산이 크게 늘었네. 그 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어서 거기에 일정 퍼센트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를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과세 대상의 그 주체가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 지금 돈을 내고 있어. 세금을 내고 있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 돈을 내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좀 더 공정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이 그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직접세가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도 있고 그런 조정이 직접세에서 가능하거든요. 간접세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반대로 간접세, 인다이렉트 텍스는 위에 그린 것처럼 내가 직접 세금을 내러 일일이 가기가 힘들어서 세금을 굉장히 자주 내야 돼요. 이런 종류의 세금들은 아주 빈번하게 세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매번 내가 직접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그 세금들 내가 내야 되는 세금들을 좀 걷어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중앙정부에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VAT라고 부르는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죠. 여러분들 영수증 물건 사면 이렇게 영수증에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물건 값이 뭐 얼마가 적혀 있고요. 8,000원이라 그러면 VAT가 800원. 그래서 토탈 8,800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VAT죠. 뭐 보통 한 10% 정도 됩니다. 제가 좀 그림을 가려버렸네요. 네, 잠시만 끄면 네. 이렇게 생겼는데 됐죠? 봤죠? 네. 그랬을 때 VAT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그 세금은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물건을 살 때 제가 함께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걸 일일이 그 중앙정부에다 갖다 낼 수가 없잖아요. 물건 살 때마다 어떻게 갖다 냅니까? 그래서 유통업체가 혹은 판매업체가 이 세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증권 거래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는 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증권 거래 수수료는 말 그대로 그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길게 해야 되나? 좀 주제에서 좀 벗어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증권 거래 수수료는 증권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증권 거래를 하는 회사 뭐 어디라고 해야죠? 뭐 신한증권, 뭐 KB증권, 뭐 여러 가지 증권 회사가 있죠. 뭐 키움증권, 뭐 이런 증권 회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 텐데 그 회사가 여러분들의 주식 거래를 계좌를 만들어서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수수료를 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편리하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용료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거래세는 그거랑 달리 비싼 금융자산들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계좌에서 빼가요. 빼간 다음에 모아다가 이제 한꺼번에 내는 거죠. 이 경우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적어요. 왜? 말 그대로 간접이기 때문에 물건 사면서 일일이 나 세금 또 냈어, 세금 또 냈어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세금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조세 저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못 느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좀 불평등할 수 있어요. 요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올리면 물론 이것도 조세 저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담배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지금 담배 가격이 확 올랐거든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몇 년 됐군요, 벌써. 네, 지금 4,5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담배가. 예전에 2,000원 했다가 2배 가까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담배 포함된 세금을 확 올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뭐 세금을 1, 200원씩 찔끔찔끔 올리면 담배값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지 세금이 올랐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물론 세금이 올랐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더라도 물건을 한 번 한 번 사면서 세금이 올라서 힘들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네,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납부 대상을 통해서 세금을 좀 나눠볼게요.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가 있어요. 국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이고 미국으로 치면 이제 연방세가 될 거고요. 지방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세금들은 뭐 국세가 많습니다.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부동산세, 교육세, 관세 이런 것들이 다 국세예요. 다 국세. 그런데 지방세인 것들이 있죠. 뭐 의미상 이건 지방세가 되는 게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되는 세금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왜 이게 지방세지 뭐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건 뭐 법이 정한 거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민세, 재산세는 뭐 특히 주민세는 지방세가 되는 게 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사는 비용을 내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좀 재밌는 건 이제 자동차세가 지방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동차를 구입해 보면 해마다 자동차세를 내거든요. 그게 그 지역 구청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되지만 나중에 1년 그 도중에 지역을 옮기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 기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 구청에 가면 그걸 해줘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게 누진세율, 정확히 누진세율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단순히 세금을 비례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돈을 이만큼 벌면 세금을 요만큼 내고 똑같은 식으로 돈을 옆으로 키워보죠. 돈을 옆으로 이렇게 더 늘어나면 똑같은 높이로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된다. 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 비율을 올려버리겠다는 거죠. 세금을 훨씬 더 비율적으로도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이제 누진세율입니다. 뭐 옳다라기보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이 세율을 올린다는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 자체를 올려버린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누진세율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누진세율인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더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경제적 공정성 때문이에요. 경제적 공정성. 물론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뭐 절대적인 어떤 선과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많은 그 사회들이 이 개념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죠. 바로 경제적 공정성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economic fairness죠. 그것 때문인데 이 세금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구성해서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이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비용인데 그렇다면 그 사회가 잘 굴러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잘 유지되고 시스템이 잘 굴러가면 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큰 비율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그 사회 시스템에서 아주 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이 사회 시스템을 활용을 하지만 거기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 사회 시스템이 허용하는 더 많은 것 서비스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돈을 낼 것이 아니라 넌 더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아예 비율도 더 높여서 세금을 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주로 직접세에만 적용이 됩니다. 간접세에는 적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세는 아주 자주 빈번히 발생을 하는 경우에 보통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 사람의 부가 얼마인지 혹은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사고 있는 재화의 가격이나 그에 따른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걸 누진세를 적용하기가 몹시 힘들거든요. 물론 먼 미래에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실시간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제 다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대부분 직접세에 적용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돈을 얼마를 벌었을 때 혹은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벌었을 때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그럼 세금 이만큼 내. 라고 이제 친절하게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아서 직장에서 계산을 해서 네, 돈을 다 떼가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보통 어른들이 유리지갑이라고 부르죠. 투명하다고. 그래서 큰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그 일부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소득을 높이 신고하면 신고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낮게 신고하고 싶다고요? 방금 불법을 마음에 품으신 거네요. 네, 위험한 일입니다. 위법행위 하시면 안 돼요. 역진세의 경우에는 그런데 역진세라는 것은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주로 간접세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 시간에 오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 gross income은 어떤 기간 동안 그 기업이 투자 행위를 통해서 어떤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투자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액수의 총합을 의미해요. 액수의 총합. 이것은 매출액, 수수료, 렌트 매출, 로열티, 자산 처분 수입 등 다 포함한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보면 나중에 좀 또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자산을 처분하는 수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잔존 가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기계를 다 쓰고 이제 다시 중고로 되팔 때 받게 되는 돈도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매출액이지만 그거 말고 뭐 아까 말한 증권거래 수수료 같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내가 장비나 시설을 빌려줘서 받은 수입도 있을 수 있고 내 기술을 팔거나 대여해서 받은 로열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총수입이 돼요. 총수입, gross income입니다. income. 이거는 이익과는 달라요. 아직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그 비용을 차지하는 운용 비용입니다. operating expense입니다. operating expense는 내가 이 사업을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사업을 이 돈을 버는 과정을 그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돈을 버는 과정 전체가 사업이죠. 이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비용들의 총합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뭐 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항목입니다. 이걸 세금에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 항목이에요. 이걸 빼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비용이 나오거든요. 손익 계산서 나중에 이제 혹시 이번 학기 진도 그럴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남으면 손익 계산서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재료비, cost of goods sales일 겁니다. 네, goods sale.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물건의 원재료비, 그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것들과 그리고 판관비, 예,
판매 및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여러분들이 재무나 회계 쪽을 배우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따지실 때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서 그 예전에 어떤 학생들이 물어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 재무 관리 기준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만들었었는데 너무 많이 이제 헷갈려해서 다시 그냥 경제성에서 다루는 내용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비타를 계산을 하려면 네, 이 재료비 콕스와 판관비 SG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혹은 SA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따지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우선 다 합쳐서 운용 비용으로 이번 학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포함되는 게 아니라 계산해야 하는 게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얘는 좀 별표를 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진 않아요. 당연히 국가 경제 세금을 거는 이유 자체가 이 사회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회가 잘 굴러가려면 네, 볼륨이 좀 작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은 조금 세금에서 제외를 해줘야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들은 좀 빼줘요. 그게 이제 세금 공제 대상인데,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세금 공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뺀 나머지 비용을, 나머지 수입을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axable income,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이라는 뜻이죠. 이때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게 운용 비용,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감가상각과 이자입니다. 사실은 감가상각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 다뤄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자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문제를 좀 만들어 줬었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감가상각만 포함된 내용을 이 강의 자료에 넣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자가 포함된 부분은 따로 다루거나 수업 시간에 혹은 다른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학기에 할 수 있을지는 약속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위에 나온 운용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도 사고 사람들도 고용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세금에서 제외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많이 고용하고 기계도 더 많이 사.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라고 이제 정부가 유도를 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오늘 좀 배우게 될 겁니다. 다른 한편 이제 법인세가 있죠. 법인세. 법인세는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법인의 소득 혹은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누진세율이 보통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을 통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과세 대상 소득 빼기 세금 법인세를 한 것이 순수익 Net Operating Profit이 됩니다. 이걸 구해야지 우리가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전에는 얘들을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얘들을 다루지 않았던 건데 이제 이번에는 얘들을 다룹니다. 얘들을 다루려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아는 개념인 것 같은데 대충 뭐 그냥 캐시플로우를 그림을 그리면 다 포함됐었던 개념인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세금 계산의 한 요소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빠져야 되는 공제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감가상각이 세법 기준을 다 적용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이번 학기에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핵심적인 개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경우는 어떤 뭐 내용 변수를 가지고 뭐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따라야 되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나 재무 쪽 공부를 좀 더 관심 있게 하시는 학생들이 따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